안녕하십니까. 저는 ITP BP 베스트 프랙티스 심화반 권범P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셀테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셀테 리뷰의 도메인은 인공지능 도메인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K 평균 알고리즘의 각각의 K의 의미와 동작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각각 알고리즘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봤습니다. 즉 2교시형 문제에 해당을 합니다. 네, 인공지능 도메인이고요. 그래서 이 주제는 흔히 잘 아시다시피 머신러닝에서 많이 다루게 되는 주제죠. 인공지능은 머신러닝 그리고 딥러닝과 같은 요소들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머신러닝 중에서 크게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과 같은 세부 분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물어본 문제는 KNN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도학습, 즉 분류를 하는 것과 관련된 종속 변수의 라벨이 존재하는 그런 데이터셋을 어떻게 분류하는지에 대한 접근 방법론, 즉 알고리즘 중에 하나로 KNN을 활용을 할 수 있고, K-민즈, K-평균 알고리즘은 우리가 종속 변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은 종속 변수 가 없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어떤 군집을 하거나 어떤 규칙을 발견하고 인사이트를 얻은 다음에 추가적인 어떤 연구 가설을 입증하기 위한 전 단계의 작업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강학습에 대한 내용도 별도로 존재를 하죠. 큐러닝과 같은 요소들 여기에 속하겠습니다. 에이전트 환경을 바탕으로 해서 리액션과 보상을 기반으로 정책 함수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의 학습 방법을 강화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알고리즘을 하나씩 물어보고 그것의 성능 평가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아주 전통적인 유형의 2교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 문제 세 가지를 물어보면 보통은 이걸 1달러, 이걸 2달러, 이걸 3달러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트로 단락으로서 별도의 인사이트를 보여주기 위한 단락을 인트로로 잡고 개요로 보통 많이 잡고 이걸 2달러, 이걸 3달러, 이걸 4달러로 작성을 하는 형태. 이게 2달러인 겁니다. KNN. 네, 이렇게 4달락으로 이제 성능 평가 방법을 작성하고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작성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해 주신 분들 내용을 하나씩 보면서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개념과 K의 의미 그리고 동작 과정 그리고 K 평균 클러스터링 개념과 K 의미 동작 과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KNN 그리고 K민즈의 성능평가 방법에 대해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잘 나누어서 작성을 해주셨고요. 1단락부터 바로 치고 들어가셨네요. 네, K 최근접 이웃 분류의 개요 개념과 K의 의미를 핵심적으로 우선 전진 배치해서 작성해 주신 부분 정의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접 데이터 포함한 개수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 명칭도 일리가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여기 개념도에서 표현해 주신 것처럼, 이 추가되는 핑거프린트라고 하죠. 이 추가되는 데이터 샘플 주위에 데이터 개수, 최근접 이웃이 바로 그 의미인 거죠. 최근접 데이터가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더 많은 어떤 데이터 샘플에 속하는, 데이터 분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라벨로 이 별표 표시되어 있는 핑거프린트 데이터를 분류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최근접 데이터 K라는 의미가 그 맥락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K3이라고 이제 답안 작성자분께서 표시해 주신 것처럼 일단 이 신규 데이터 샘플을 중심으로 최근접한 거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세 개의 데이터, 세모 하나 그리고 동그라미 2개가 합쳐서 총 샘플이 3개인 거죠. 그래서 요 3개를 기준으로 해서 거리 기반으로 더 많은 데이터 샘플의 라벨로 이 별표 표시된 데이터를 분류하겠다라는 의미로 K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K가 7이라고 한다면 이 신규 핑거프린트 데이터 샘플을 기준으로 거리 기반으로 총 7개의 데이터 샘플을 보고 더 많은 라벨을 가지는 데이터로 그 라벨을 분류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시해 준 대로 3일 때, 즉 거리가 가까운 3개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제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클래스로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고요. 지금 동그라미가 지금 클래스 B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B로 분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를 7로 잡아봤을 때 여기에 더 많이 소속이 되니까 이제 4개고 이거는 3개가 되겠죠. 이제 K가 7을 기준으로 봤을 때요. 그래서 이 세모 표시는 클래스가 A니까 이 별표에 해당하는 핑거프린트 데이터를 클래스 A로 분류한다라는 의미의 K 값 그리고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잘 설명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주셨네요. 그래서 동작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네, 핑거프린트 데이터, 신규 데이터를 거리, 최근 접, 이후탄 데이터 샘플을 기준으로 그 라벨에 더 많은 라벨로 분류된 데이터로 신규 데이터를 분류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당연히 K값을 선정하고 이 작업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K-민즈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물어본 내용, K-민즈 그리고 개념, K민즈 K계의 군집으로 분류한다. 핵심적인 내용들 잘 설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K계를 이제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요소로 분류를 하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이제 K 평균 클러스터링 바로 군집에 대한 알고리즘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먼저 K의 값을 선정합니다. 이것은 군집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군집의 개수를 3개로 잡았다라고 하면 군집을 3개 만드는데 이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각각의 군집의 어떤 중심점을 임의로 처음 잡게 되는데요. 이 중심점을 바탕으로 근처에 있는 샘플을 계속 하나씩 같은 그룹으로 포함시켜 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포함시켜 나가느냐는 바로 근처에 어떠한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을 하는 로직이 들어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유클리드 거리 많이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맨하탄 거리와 같은 맨하탄 거리와 같은 요소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거리를 판단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을 이용을 해서 각각의 거리를 계산하면서 센트로이드라고 불리는 중심값을 계속 데이터를 추가하면서 중심값이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2개만 하나의 어떤 군집으로 포함하면 센트로이드가 여기 어딘가에 결정이 될 거예요. 지금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여기가 결정된 건데 이렇게 군집이 되었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을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추가로 알고리즘이 계속 동작을 하게 되면 같은 데이터 샘플 요걸 포함했을 때는 이렇게 군집이 하나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요 3개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떤 중심점 센트로이드라고 불리는 중심점이 이 3개의 데이터 샘플을 기준으로 여기로 새롭게 판단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중심점과 신규 데이터의 어떤 거리를 판단해 가면서 하나의 군집을 만들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K 평균 알고리즘을 동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내용이 개념, K의 의미, 그리고 동작 과정이었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드러나게 채점자한테 잘 보이게 표현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3단락으로 K 최근접 이유가 K 평균의 성능평가 방법을 물어봤는데요. 네, 여기서는 물론 핵심적인 성능평가, 모델 성능평가에 대해 작성을 해주셨는데 약간 아쉬운 점은 이제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과 K 평균은 각각 어떤 분류의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 하나이고 이거는 군집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알고리즘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요것의 성능평가 알고리즘이 서로 구분이 된다라는 것들을 이 알고리즘의 차이를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분류의 경우에 혼동행렬을 기반으로 해서 F1 스코어 그리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과 같은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잘 작성해 주셨어요. 그런데 KNN과 K민즈가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른 분류와 군집에서 사용된다라는 것을 아마 답안 작성자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잘 나눠가지고 KNN은 이런 분류 평가 모델이 있다라는 것과 K민즈는 죄송합니다. K 군집에 해당하는 그런 모델의 평가 알고리즘이 있다라는 것들을 구분해서 작성을 한번 해서 언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일단 성능평가에 대한 요소들은 잘 작성해 주셨지만 각각의 요소들로 나눠서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네, 그 내용 말씀드리고 4단락으로 비교 작성해 주셨는데요. 1교시형의 경우에는 비교도 좋은 선택이고 2교시형의 경우도 좋은 선택 중에 하나라고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2교시형의 경우에는 기술사적인 관점의 어떤 논리적인 흐름을 한번 기술사의 어떤 인사이트를 드러내는 측면으로 차별화 단락으로 많이 작성해 주면 더 좋은 어떤 점수를 받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비교도 좋습니다. 그 비교 항목을 나열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았다면 이 비교에 대해서 물어봤다면 당연히 상세히 작성해 주셔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다면 기술사적인 관점에서 KNN은 분류 알고리즘이니까 어떠한 실제 사례에서 이 KNN을 적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군집의 경우에는 어떠한 실제 사례에 대해서 사용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것을 적용하고 나서 앞서 물어본 이러한 성능 평가 방법을 어떤 것들을 제시하면 좋을지에 대한 인사이트에 해당하는 내용을 그림으로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았을 거라는 점, 좋았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 점, 네, 그걸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영상은 좀 짧게 찍으려고 합니다. 네, 두 분의 답안지 가져와서 설명드리는데요. 이제 마지막 이제 두 번째로 작성해 주신 답안지 분, 네, 한번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개념, K 의미, 동작 과정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개념도를 부각되게 작성해 주신 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셨어요. 네, 그리고 개념과 K 의미, 네, 잘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대해서 네, 잘 작성해 주셨고요. K값 선정과 핑거프린팅 이런 내용들 키워드가 핵심이겠죠. K 평균 클러스터링은 동일하게 개념을 잘 제시해 주셨고요. 여기 군집화 개수라는 것도 좋고, 여기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어떤 중심점을 기반으로 이제 거리 기반으로 군집을 확장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군집을 정하게 된다라는 표현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재설정하는 부분, K평균 알고리즘에서 이 센트로이드라고 하는 중심점이 계속 이동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제 반복된다라는 점 잘 작성해 주셨고요. 이제 요 성능 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아마 답안 작성자분께서는 이제 데이터의 분할 측면에서의 데이터 분할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작성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교차 검증이라고 불리는 트레인 밸리데이션, 크로스 밸리데이션,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리고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요소들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네, 보통 이 요소들은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고 나서 새롭게 학습을 하기 전에 데이터를 분할을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교차 검증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보다는 이제 이 모델의 어떤 성능을 평가한다는 점에서 앞서 답안 작성해 주신 분의 그 ROC 혹은 AOC와 같은 에어리어 언더 더 커브와 같은 내용들, 그리고 혼동 횡렬과 관련된 정확도, 정밀도, F1 스코어와 같은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말씀드리고 4단락으로 비교 작성해 주셨는데요. 네, 앞서 답안 작성해 주신 분의 그런 어떤 비교뿐만 아니라 K 평균과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의 어떤 현실에서 활용 사례, 그리고 실무 관점에서 이렇게 활용하면 더 좋다라는 내용들을 포함해서 인사이트를 포함한 내용들을 작성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도메인에서 나오는 문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의 알고리즘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어떻게 작성하면 더 좋을지에 해당하는 내용들 간단히 말씀드려 봤고요. 네, 여기서 이제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ITP BP 심화반 권범 P였습니다.